인생 후반기, 이제는 남의 길이 아닌 나만의 길을 걸을 때입니다. 대체 어디를 걷고 있는가? 그건 다른 사람의 길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쩐지 걷기 힘들겠지. 너는 너의 길을 걸어라. 그러면 멀리까지 갈 수 있다. 데미안, 당신은 지금 어디를 걷고 있나요? 당신만의 오솔길이 아니라 누군가 이미 수없이 지나쳐 달아버린 길 위를 걷고 있진 않나요? 발은 움직이는데 가슴은 묘하게 무겁고 풍경은 바뀌는데도 마음은 한치도 나아가지 않는 것 같은 순간. 그 길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당신의 심장에서 싹튼 길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인생의 전반부는 남들이 정해놓은 길을 따라가도 괜찮았습니다. 더 나은 대학, 더 안정된 직장, 더 넓은 집과 더 많은 인정. 그때는 남의 발자국을 밟으며 달리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다릅니다. 젊을 때는 남이 정해준 길을 따라도 배울 게 많았고 경쟁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남의 기준으로는 더 이상 나를 설명할 수도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는 오직 자기 안의 목소리를 따라야만 합니다. 낯선 강을 건너는 나룻배처럼 남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만의 길로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비록 어둠 속을 더듬을지라도 작은 등불 하나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등불은 언제나 당신 안에서 켜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길을 걷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길은 진정 나의 길인가? 이 물음이야말로 두 번째 인생의 첫 이정표이자 당신을 먼 곳까지 이끌어줄 유일한 지도일 것입니다. 그 길의 시작은 아주 단순하지만 동시에 가장 어렵습니다. 남이 닦아놓은 길이 아니라 오직 당신만의 길 위에 서는 것이지요. 데미안,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넓은 길 옆에 풀잎이 무성한 작은 오솔길 하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편해 보이는 넓은 길로 향하지만 단 한 사람만이 조심스럽게 그 오솔길로 발을 내딛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엔 두려움보다 오히려 깊은 안도가 번져갑니다. 그것이 바로 나만의 길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남들이 말하는 좋은 길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국을 천천히 되돌아보는 겁니다. 무엇을 할 때 가장 가슴이 뛰었는지, 언제 가장 자유로웠는지를 곱씹어 보세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짧은 기록을 남기거나 오랫동안 미뤄온 배움을 다시 열어보는 것, 혹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혼자 걸어보는 것. 이런 작은 실천이 곧 당신의 독자적인 길을 여는 열쇠가 되고 나침반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세상이 매기는 점수나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에게 건네는 인정 말입니다.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았다면,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남을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만의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반드시 만나야 할 존재가 있습니다. 멀리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늘 안에서 당신을 기다리던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종종 불안을 탓합니다. 하지만 불안의 근원은 세상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부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 모습으로는 부족하다, 나는 아직 아니다라고 스스로를 몰아붙일 때 불안은 끝없이 자라납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할 일은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매일 밤 거울 앞에서 오늘 하루의 나를
짧게라도 칭찬해 보세요. 오늘도 버텨냈나? 작은 일이지만 끝까지 해냈나? 이렇게 스스로를 안아줄 때 불안은 서서히 힘을 잃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자주 남이 되는 길을 택하려 합니다. 남과의 비교와 흉내는 언뜻 안전해 보이지만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게 하지요. 누군가의 길을 따라가서는 결코 평화도 자유도 얻을 수 없습니다. 대신 당신 안에 조용히 묻어둔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건 무엇인가? 작은 취향 하나라도 좋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내가 고른 옷을 입는 일 등등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마침내 당신 본성의 얼굴을 세상에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금기가 있습니다. 첫째, 세상의 인습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주변의 기대와 사회의 규범이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규정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작게는 하루 10분이라도 자기만의 고요한 시간을 확보하세요. 그것이 인습의 무게를 벗겨내는 첫 걸음입니다. 고요 속에서 내 마음이 원하는 길을 물어야 합니다. 남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길을 따르지 않고 작은 선택 하나까지 스스로 결정할 때 비로소 나는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둘째, 소시민 근성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만 지키면 된다. 남들처럼만 하면 된다. 이런 태도는 결국 자신을 올가매는 족쇄가 됩니다. 대신 작은 용기를 내어보세요. 봉사활동, 새로운 배움, 낯선 여행. 남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선택한 행동이야말로 당신을 키워주는 토양이 됩니다. 셋째, 게으름에 길들여지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부터 해야지라는 말이 쌓일수록 본성은 점점 흐려지고 무뎌집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행동 하나를 바로 시작해 보세요. 책 한 페이지 읽기, 5분 걷기, 느낀 점이나 생각을 짧게 메모하기. 이 작은 움직임이 쌓여 당신 안에 가장 빛나는 부분을 드러내 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의 나를 인정하고 남을 흉내내지 않으며 3가지 금기를 지켜나갈 때 당신은 점점 단단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직 당신만이 걸을 수 있는 길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또 다른 지혜는 바로 성장하는 자기입니다. 성장은 거창한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진 내가 되는 것, 그 작은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5분 일찍 일어나 책 한 쪽을 읽는 것, 혹은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감사한 일을 적어보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 인생의 큰 희망으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성장의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반드시 자신의 가치관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은 늘 흔들리고 요동치지만 내 안의 나침반은 언제나 나를 바른 곳으로 이끌어줍니다. 남들이 안정을 말할 때 내가 도전을 택할 수도 있고 세상이 빠름을 요구할 때 내가 느림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직관과 이성을 존중하며 매주 한 번은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를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그 물음이 당신의 길을 흔들림 없이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세상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변의 질투, 비교, 평가에 귀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다시 남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보다 당신 안에서 흘러나오는 조용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휴대폰을 내려놓고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들으며 내 안의 소리를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세상의 잡음을 넘어 당신만의 독립적인 삶을 키워줍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로 희망을 만들고 가치관이라는 나침반을 믿으며 세상의 목소리를 넘어설 때 당신은 멈추지 않고 자라는 성장하는 자기 자신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를 자기 안의 황야로 데려갑니다. 그 황야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마음속에는 끝없는 욕망과 두려움, 질투와 불안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황야를 피하면 평생 남의 그림자를 따라다닐 뿐입니다. 반대로 끝까지 건너면 그곳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신비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그 힘은 돈도 권력도 아닌 내면에서 솟아나는 에너지입니다. 누군가의 평가에 기대지 않고 외부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힘이지요. 그 힘을 느끼려면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고요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명상이나 산책 혹은 일기 쓰기를 통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내적 에너지를 깨우는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힘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안의 황야를 끝까지 건너야 합니다. 그 황야에는 욕망의 그림자, 폭력적인 충동, 그리고 어두운 두려움이 가득하지요. 그것들과 마주할 때 도망치지 말고 기록하고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감정에 이름을 주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나를 집어삼키지 못합니다. 또 작은 도전을 정해 끝까지 완수해 보세요. 미뤄왔던 배움을 끝내거나 하루 30분 걷기를 한 달간 이어가는 것 등등. 이런 경험이 황야를 건너는 당신의 발걸음을 단단히 만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황야 끝에 다다른 사람은 깨닫습니다. 남을 흉내내지 않아도 나는 나로 충분히 설 수 있다는 것을요. 그때의 당신은 산처럼 의연하고 별처럼 고고하며 고독 속에서도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바로 독창적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 안의 황야를 끝까지 건너십시오. 그 길 끝에서야 비로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오직 당신만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오래 걸어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독과 피난처입니다. 먼저 마음속에 작은 피난처를 가지십시오.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내면의 산장. 그곳에서 당신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휴대폰을 끄고 조용히 앉아 오늘 내가 느낀 감정을 차분히 써내려가 보세요. 그 고요한 순간이야말로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피난처가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구원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기대나 인정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법은 없습니다. 진짜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은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작게는 스스로를 격려하는 말 한마디, 괜찮아, 오늘도 잘 버텼어. 크게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직접 정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실천들이 바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외로운 방이 아니라 자기 운명을 마주하는 가장 깊은 장소입니다. 사람들의 웃음과 환호가 사라진 뒤 홀로 남아있을 때 오히려 진짜 나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때로는 혼자 여행을 떠나거나 카페 한 구석에서 조용히 하루를 기록해 보세요. 그 순간 고독은 더 이상 공허가 아니라 내 삶의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이처럼 마음속 피난처를 만들고 스스로를 구원하며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당신은 바깥 세상이 흔들려도 단단히 서 있는 깊고 자유로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긍정의 힘입니다. 길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지 남이 열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긍정이란 단순히 괜찮다고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용기이자 내 본래의 모습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세상이 부족하다고 말해도 내가 가진 특이함과 결을 있는 그대로 긍정할 때 그 길은 오직 나만의 길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오늘도 잘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 혹은 하루가 끝나고 일기장에 오늘 하루는 충분히 의미 있었다라고 적는 것. 이런 작은 긍정의 습관이 쌓일 때 자신감과 평온이 삶을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도중에 넘어지더라도 긍정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실패를 끝이 아니라 배움으로 긍정하는 순간 그 길은 더 단단해지고 더 멀리 이어집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이제 인생 후반기, 세상이 정해준 길이 아니라 당신만의 길을 걸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의 길이며 두 번째 인생을 환히 밝혀줄 유일한 등불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건 선택뿐입니다. 여전히 남이 걸어간 발자국 위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아무도 밟지 않은 눈 덮인 길 위에 당신의 첫 발자국을 남길 것인가? 만약 후자를 택한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작은 선언을 남겨보세요. 댓글에 단 한 줄, 당신의 다짐을 기록하는 겁니다. 나는 내 길을 이렇게 걸어가겠다는 짧은 문장은 당신의 삶 속에서 오래 빛나는 횃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길은 혼자 걷되 지혜는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이 바로 그 등불을 나누는 장소입니다. 매일의 현자 씨와 함께라면 인생 후반의 길도 어둡지 않고 단단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당신과 나, 우리가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는 약속입니다. 감사합니다.